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진행됐었던 크립토 서밋의 참석자 명단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이죠. 한국 시간으론 아마 3월 8일 새벽 3시 반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요. 크립토 서밋 명단이 제가 볼 땐 비밀리에 이제 진행되다가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비밀리에 진행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코인 가격에도 일단 영향이 미칠 것 같고요. 또 CEO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초대되고 누구는 초대 안 돼서 뭐 불만 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3월 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일단 이렇게 명단이 확정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두 명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마이클 세일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창업자, 체인링크,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크라켄, 리플, 크립토닷컴 여기서 특징적인 걸 좀 살펴보면요. 메이저 거래소들 CEO가 다 나옵니다. 그쵸?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리플, 크립토닷컴 그리고 데이빗 sak스의 SEC, CFTC 위원까지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좀 빠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비트코인 설립자는 뭐 그렇다 치고요.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분명히 비축자산 후보군이라 해놓고 설립자가 안 보이네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더리움과 솔라나 설립자는 뭐 없어도 그런가 보다 제 기준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 잘 안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에이다 설립자는 좀 다르죠. 백악관에서 뭐 초청을 받았다거나 뭐 회의를 하면요. 그거 항상 인증샷 올리고 트윗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면서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 현재 여기에 없다? 이건 좀 이상한데 생각이 들었었고요. 실제로 에이다 설립자가 공식적으로 나는 크립토 서밋에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섭섭하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하죠. 왜냐하면 비축 후보로 불러놓고 참석은 못 받았으니까. 근데 백악관 관계자가 확인 사살을 하네요. 카르다노 팀은 현재 코인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다. 주요 회의에서도 초대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타깝죠. 참고로 저 그 5개 코인 다 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초대를 받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일단 가고 싶었는데 초청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나중에 추가 합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못 간 이유 중에 하나를 이 친구들이 후원을 안 해서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동안 많이 후원을 했던 기업 목록을 한 2월 7일 나름 최신 버전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많은 일반 기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압도적인 1위는 일론 머스크겠죠. 여기에서만 약 2억 9천만 달러, 거의 5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겠죠.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1위를 후원을 했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제가 크립토와 연관이 된 곳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WWE, 뭐 맥마운도 있고 여러 명 보이는데요. 자, 크립토 업계 중에는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안데르센 호르위츠라고 크립토의 최고의 명문 벤처 캐피탈이죠. 700만 달러를 이렇게 후원을 했네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아시겠지만 그 뉴욕 증권 거래소 그 모회사잖아요. 여기에서도 뭐 꽤나 지금 이게 후원금 순입니다. 꽤나 많은 돈을 넣었다. 근데 최근에 코인베이스를 뭐 합병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무래도 후원을 했으니까 뭐 원하는 대로 이룰 가능성도 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 그 제미니 거래소 만든 친구들이 역시 260만 달러 크립토 쪽에서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로빈후드가 거래소에서는 약 200만 달러로 상위권을 차지를 했고요. 그 뒤에도 세카이어 캐피탈, 뭐 유명 벤처 캐피탈이죠. 100만 달러. 뭐 오픈 AI다, 뭐 메타다, 우버다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크립토 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네요. 코인베이스, 크라켄, 갤럭시, 크립토닷컴, 그리고 여기는 명문 또 VC죠. 패러다임도 100만 달러. 근데 앞서 제가 거래소가 이 초청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 있네요. 앞서서 로빈후드 200만 달러, 코인베이스, 크라켄, 크립토닷컴 100만 달러. 후원을 많이 한
분들이 좀 초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이 아직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온 거 제가 찾아보니까 당연히 후원은 했는데 슈퍼팩이라는 그러니까 코인 업계들이 이제 후원하는 그 단체로 바로 이제 쏴준 경우가 따로 집계가 된 것 같아요. 이 슈퍼팩에는 1억 3,300만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업계 중에 가장 많이 후원을 한 업계가 이번에 크립토 업계였습니다. 근데 이 기부금의 대부금이 어디서 나왔더라? 세 개라고 하네요. 코인베이스, 그리고 리플, 그리고 점프 크립토. 이 세 군데에서 막대한 이 돈을 후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견을 뭐 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리플 CEO의 뭐 여러 가지 기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기사를 막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이런 이유구나.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고요. 참고로 점프 크립토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마켓 메이커입니다. 물론 솔라나를 많이 투자를 한 회사긴 한데 워낙 합법과 불법을 오가면서 개미들을 털어대기 때문에 엄청난 벌금과 규제를 SEC와 CFTC로부터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는 좀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많은 돈을 후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부금이 빠진 업체가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분명히 트럼프 취임식 때 온도가 제가 후원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자, 온도가 뭐 리플과 크라켄과 함께 100만 달러를 후원했었더라. 온도 대표자가 뭐 올지 안 올지까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추정입니다. 물론 답이 틀릴 수 있지만 이 크립토 서밋을 한번 제가 추정해 볼 때, 이 행사는 후원자들을 일단 공을 치하하고 그들을 위한 이벤트 또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도 아들들 사업 이제 번창해야겠죠. 여기에 뭐 체인링크다, 온도다, 에이브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이벤트이자 또 본인의 공약이 크립토 관련해서 크립토 프레지던트다. 겸사겸사 만든 이벤트가 아닐까, 이분들을 위한.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후원자들은 뭐 당연히 챙겨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들 사업 중에 대표적인 코인들이 에이브, 그리고 체인링크, 온도 파이낸스, 뭐 그리고 뭐 무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코인들이 크립토 서밋이 발표된 순간부터 꽤나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체인링크와 온도에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르지? 뭐 여러 가지를 추정컨대, 뭐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든지, 뭐 수혜를 좀 받겠지, 혹은 뭐 트럼프가 연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이벤트성 약간 행사가 아닐까, 뭐 챙겨주고 공약까지 이루는 겸사겸사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크립토 서밋의 내용이겠죠. 근데 저는 상무장관 루트니까, 하워드 루트니까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거기에서 투자의 힌트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상무장관 루트닉이 꽤나 큰 힌트를 저는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3월 6일자 기사였는데요. 분명히 미국의 상무장관이요. 비트코인은 확실히 이건 전략 자산이다. 아예 뭐 공표를 하듯이 얘기를 해버리죠. 최측근 오른팔 왼팔이니까 뭐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 코인들은 7일날 세부적인 건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은 확실히 편입될 거다 얘기를 하는데 알트코인 방향은 간담회에서 결정하겠다. 다소 아쉬울 수 있겠죠. 비트코인만이 현재 확실한 전략 자산 목록에 올랐다라고 밝혔다. 근데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알트코인들과 다르게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될 수 있다. 아니, 알트코인들도 동등하게 우리는 취급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분명히 비트코인은 확실하고 알트코인은 다른 취급, 비트코인은 특별하고 알트코인은 다르게 취급을 할 수 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할까? 굉장히 긴 빠지잖아요. 그냥 크립토 서밋에서 얘기를 하지. 뭐 기대감이라도 계속 오르면 좋으니까. 근데 왜 굳이 이런 발언을 크립토 서밋 직전에 긴 빠지게 했을까? 저는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사실 관세 정책에서도 이 하워드 루트닉은 굉장한 힌트를 많이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상무장관은 과격한 이 트럼프의 쿠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사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과를 위해, 실적을 위해서 계속 신규 사업을 벌이는 분들이 있죠. 아직 뭐 인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사업 신규로 벌이고 이거 런칭도 되기 전에 또 다른 거에서 벌이고 뭐 본인은 이제 뭐 성과 따지고 뭐 좋을 수 있는데요. 이거 수습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와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관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분명히 관세 3월 4일에요. 멕시코, 캐나다, 중국 온통 25%다 때리고 중국은 뭐 추가 20% 때리겠다 했는데 그 말미에 가서 3월 5일자로 이런 얘기를 하워드 루트닉이 흘렸거든요. 하루도 안 돼서 중간에서 만날 수도 경감을 시사했다. 이래서 약간 시장도 안도를 했었고요. 실제로 뭐 자동차다 뭐다 약간 유예가 됐어요. 무슨 말 얘기입니까? 우리 형이 조금 과격하고 그래요. 근데 이 관세 전쟁 이 자체가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고 있고 이거를 트럼프도 사실은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말을 듣습니까? 자존심도 세고요.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옆에 보좌진들이 약간 수습을 하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형 마음이 그게 아니야. 그래도 선물을 가져오면 뭐 보완을 할 수 있고 좀 더 유예시켜 줄 수 있어. 그런 역할을 상무장관 루트닉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은 빠질 수 있지 모르지만 크립토 서밋 당일에 그 좀 실망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뭐 다른 떡밥을 주겠죠. 뭐 전략적 비축 자산에 설사 들어가진 못할 수 있겠지만 뭐 제 추정이긴 합니다. 못 들어갈 수는 있지만 뭐 ETF 승인이라든지 인덱스 펀드로 좀 독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대신에 뭐 여러 가지 기여도를 보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리플 CEO도 최근에 미국에서 신규 그 고용의 75%를 제가 했습니다. 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칭찬을 했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네 개의 다른 코인에게도 다른 뭐 떡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추정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사 당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전에는 기대감에 좀 오르다가 뭐 그 후엔 직후에는 좀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알트코인 전선에 저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 사실 증거가 많이 있지만 그냥 이분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블랙록 레리 핑크는요. 지금 지속적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3월 5일자에도요. 미국 100만 장자가 당신들 한 명의 비트코인 하나씩 원해도 다 못 가진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귀하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크레딧 스위스에서요. 2022년 기준으로 100만 장자 기준이 한 2,19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신들 하나도 못 가져. 빨리 사야 될 걸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행동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 코인베이스에서요. 미국 내 증권화된 토큰 출시 작업을 재개했다.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RWA 증권화된 토큰을 출시한다는 오랜 수건 사업을 이제야 다시 시작한다. 왜냐면요. 과거에 무려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요.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튀김화를 해서 팔면요. 웬만하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코인베이스가 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안 됐겠죠. SEC가 뭐 방해를 했다 어땠다 쭉 나오거든요. 왜 코인베이스가 작업을 재개를 할까요? 레디뱅크가 얘기를 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RWA의 시대가 올 것이다. 비트코인만 하고 끝이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뭐 여러 가지 이더리움 ETF가 나오고 분명히 모든 토큰을 튀기화하고 싶은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비트코인도 지금 많은 큰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략적 비축 자산 개념이 뭐냐면요. 웬만하면 사고 안 판다는 겁니다. 기관들, 연기금들 웬만하면 안 팔걸요. 안 팔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고객들은 돈을 벌 수 있는데요. 레리 핑크는 돈을 못 법니다. 왜냐면요. 활동을 해야 돼요. 사고 팔고 해야 그 수수료로 돈을 먹는데
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가 좋을까요? 뭐 처음에만 좀 뭐 이렇다 보여질 뿐이죠. 결국 이 금융기관들의 수수료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이 산업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RWA 뭘로 합니까? 알트코인으로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큰 형님입니다. 뭐 예를 들면 65살 된 마이클 조던 같은 거예요. 레전드긴 한데 이 형님은 뛸 수가 없어요. 정말 빠르고 뭐 날쌘 분들이 뛰어야겠죠.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수수료를 벌기 위해선 RWA 세상이 온다. 뭐 여러 예가 있지만요. 최근에 블랙락의 행보를 볼 때 참 대단하다. 안 그래도 대단했지만 어떤 데서 알 수 있냐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가 44일 만에 이겼다. 그렇게도 파나마 운하에 눈독을 들였었잖아요. 뭐 그린란드도 눈독을 들이고 뭐 캐나다도 눈독을 들이고 하는데 이거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하네요. 파나마 운영권을 인수를 했는데 누가 가졌는고 봤더니 블랙락이 파나마 운하의 지분을 90%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왜 블랙락이요?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히려 트럼프보다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알짜 땅을 블랙락이 이제 원 소유자 허치슨 홀딩스, 뭐 홍콩인 것 같아요. 여기로부터 인수를 했는데 사실 여기가요. 2047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냥 내놔 해서 차지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영향력이 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ETF,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10년 묵은 수건 사업을 블랙락이 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비트코인만 되고 RWA 세상이 오지 않고 이더리움의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또 최근 업데이트된 크립토 US 팔리시의 빅 위너들이 나왔다. 뭐 이렇게 또 새로운 차트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언급한 코인들, 뭐 미국산 코인들, ETF 승인이 앞두고 있는 코인들, 뭐 백악관에서 초청을 받거나 눈독을 들이고 있는 코인들,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분은 그냥 큰 형님입니다. 혁신은요. 뭐 이더리움, XRP, 에이다, 솔라나, 아발란테 뭐 이런 수많은 코인들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 고속도로가 RWA 세상을 건설할 때 경부고속도로만 필요할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지선도 있어야 되고요. 국도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인터체인지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터체인지 같은 코인은 아마도 뭐 체인링크라든지 온도 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능적인 코인들인 거죠. 그리고 디파이 세상 분명히 올 거고요. AI 그리고 지금 AI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메타버스는 아무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이 통제를 위해서는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선 메타버스만큼 좋은 게 없어요. 분명히 이게 또 번창할 시기가 저는 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알트코인은 혁신을 이끌고 금융기관을 배부르게 만든다. 분명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혹시 뭐 크립토 서밋 날에 원하는 게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트코인의 중장기 관점은 변함없고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대부분의 호재 발표 날은 뭔가 발표된 직후에는 단기간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어제 말씀드렸듯이 서밋 전에 만약 큰 상승이 나온다면 일부는 팔 예정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나 이거는 소량의 현금 확보 차원이지 유동성발 환희의 시기까지는 당연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을 그대로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폭발적인 상승 그리고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은 주요 알트코인에서 나올 수 있으므로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알트코인의 사이클 투자자들께서는 그날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